기상천외한 탈주국. 재밌겠다. 그리고 탈옥범들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재밌겠다. 출발! 네. 첫 번째 사건 뭡니까? 첫 번째로 만나볼 사건은요. 10대 소녀로 변신한 갱단 두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안 맞는데 지금 10대 소녀랑 깽단 그렇죠. 두목? 아니 근데 이 너무 안 어울리네. 10대 소녀면은 뭐 여중생이나 여고생으로 변신했다는 건데. 브라질에서 한 여성이 황당한 수법으로 탈옥을 시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게 누구야? 뭐죠? 여자 같긴 한데요. 가슴 있으니까 여자 아니에요? 어색해요. 이게 지금 그 범행 당시의 범인의 사진인데 딱 봤을 때 어떤 느낌 드셨나요? 그래도 여자의 그래도 여자 여자인데 같은 뭔가 느낌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뭔가. 여자 같은데?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야? 나 마네킹인 줄 알았어 지금. 마스크네 마스크. 마네킹. 이상하게 마스크다. 세상에. 어떻게 아 그래서 표정이 안 그래서 달라져. 얼굴이 부자연스럽구나. 와 충격이다. 아 남자 브라이드는 이런 거구나. 저거였구나. 너무 이상해. 뭐 잘 만들었다 근데 저거. 그 미션 임파서블처럼 약간 그런 거죠. 페이스업, 페이스업. 이 양반 뭐야?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 지금. 마스크 없었으면 또 다들 몸이 뒤로 으악. 이런 얼굴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저희가 지금 너무 신기하네 이거는. 이 사람이 바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는데요. 가발, 충격이다. 그리고 실리콘 마스크, 그리고 여성 속옷까지 써서 아주 감쪽같이 변신에 성공한 겁니다. 아이고 무섭네. 흉측하다.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주인공이요, 브라질의 범죄 조직 두목인 클라우비노 다 시우바라는 남성이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이끌고 있는 범죄 조직이 그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대부분의 마약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브라질의 최악의 마약범이네. 갱단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 마약 밀매로 73년 10개월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거든요. 마약이 그 형량이 세죠. 외국 같은 경우 진짜 세죠. 많이 받아야죠. 이 사람한테, 이 남자한테는 그 19살 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딸이 자신을 면회하러 온 겁니다. 그러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면회온 딸을 교도소에 남게 하고 딸인 것처럼 변장해서 탈옥한다는 이런 황당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못됐다. 근데 딸이랑 그 체력 차이가 좀 나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요. 평소 땅꼬마, 꼬마라는 별명으로 불렸을 정도로 체격이 작았다고 해요. 작아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딸이랑 키가 비슷했다고 해요. 근데 설마 딸을 거기나 두고 혼자 탈출한 거예요? 네. 어떻게 나쁜 아빠네. 그 이날 면회실에서 몰래 분장을 한 이 남자가 딸을 그곳에 남겨둔 채 탈출을 한 겁니다. 그게 남자 교도소인데? 너무 못됐다. 딸을 어떻게 놔두는 거야? 진짜 나쁜 놈이야. 어떻게 딸한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잡힌 거예요? 이게 나름 10대 소녀로 네. 완벽한 듯하게 이게 변신을 했다고는 했는데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다가 딱 걸린 거죠.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나름 이제 이렇게 잘 분장은 했는데 경찰이 어린 소녀가 너무 남자처럼 걷는 거예요. 이렇게 조폭처럼. 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굉장히 초조하게 이렇게 보이는 모습 때문에 수상하게 여겨서 그래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그 범인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탈옥에 실패하고 나서 더 강력한 이제 보안 시설을 갖춘 교도소로 이송이 됐는데 이게 3일 뒤에 네. 독방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살해당했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네. 이제 가망이 없다 생각했나 보다. 그렇죠. 뭐 73년형이면은 이제 평생 거의 감옥에서 써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불쌍하진 않네요. 예. 왜냐면 마약사범은 좀 안 되니까 진짜 못된 짓을 갱단이고. 예. 또 비슷한 얘기 저 들은 적 있는데 온두라스에서도 어떤 범죄자 똑같이 이제 여장을 하다가 탈옥하려고 하는데 개잡힌 그런 사례도 있지 않았어요? 온두라스에서도 여장을 했어요? 네, 이게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요. 이게 중남미의 온두라스에서 55세의 깽단 두목이 탈옥을 하다가 붙잡혔는데 누가
오빠도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죠. 아, 진짜. 이분 저기 뭐야 코미디언 김재우 씨 아닌가요? 김재우 씨 닮았는데요. 아니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하고 너무 대충한 것 같아요. 저건 바로 좀 잡히겠죠. 엉성하네요. 사실 그냥 첫 번째가 더 낫다. 얼핏 봤다. 쳤을 때. 그런데 이 남자가 붙잡힌 것도 변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 예. 걸음걸이요? 하이힐을 신고 걷는 모습이 어설펐다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렵지. 변장을 하려고 하이힐을 신었는데 젤리 슈즈를 신었어야지. 그렇죠. 여자들도 트레이닝 받는데 그렇죠. 쉽진 않아요. 그 결정적으로 더 황당한 실수를 합니다. 뭐예요? 어떻게요? 교도관한테 여자 목소리를 내는 걸 깜빡해서 남자 목소리로 말을 하는 바람에 저 바보네. 벌미가 잡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잡히고 난 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형량이 추가됐고요. 온두라스에서 경비가 가장 삼엄한 교도소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두 눈을 의심케 하는 긴 열전 수준의 탈주국입니다. 러시아판 통아저씨 이야기입니다. 톤 아저씨요? 통 아저씨? 이거 토한 씨. 여행 가봐. 키워드. 야, 잘 살린다. 키워드가 네. 통아저씨면은 사실 키워드가 이미 힌트가 네. 좀 있죠. 그렇죠. 러시아의 한 자치공화국에서 절도 혐의로 수감 중이던 25살의 남성입니다. 루스탐 샤르디노프가 탈옥했습니다. 이 러시아판 통아저씨가 어떻게 탈옥을 했느냐? 방문에 설치된 좁은 배식구를 통과해서 요만한 거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와, 이 영상까지 찍었어요, 그거? 이거 아플 텐데. 진짜. 고생하고 있네. 아, 어떡해. 걸렸어. 골반 털렸어. 골반. 진짜 아프겠다. 마치 송아지가 탄생하는 것 같아요. 나오고 있네. 빨리 다시 입었어요. 야, 대단하다. 근데 왜 빨리 안 가요? 옷 그냥 그렇게 입고. 갈비볶음 가고 뭐 이거 저기 많이 문제 생길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얇은가 봐요, 이 사람이. 그러게요.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좁은 배식구로 상반신을 내놓은 채 꿈틀거리면서 몸을 조금씩 뺐고요. 그리고 나서 배식구 안쪽에 미리 놓아둔 옷과 신발 이런 것들을 꺼내서 주섬주섬 챙겨 입고는 복도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딱 잡힌 거죠. 대단하다.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구멍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절도 혐의로 수감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절도 현장에서도 이미 작은 창문을 통해서 아파트를 침입하는 걸로 유명했었다고 해요. 전문가였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교도관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재밌게 보고 있었나 봐. 보고 있는 건가? 나올까 못 나올까? 나올 수 있을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 어차피 잡힌다 이랬을지도 모르겠는데 CCTV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그야말로 교도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아이고야.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저 배식구가 원래는 잠겨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열려 있었다. 확인 안 했네 교도관들. 냄새 나는데. 냄새가 나기도 하죠. 범인 제가 봤을 때는 배식구 앞에 옷까지 준비했을 정도면은 거기 문이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돼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루트가 바로 그냥 나갈 수 있는 곳이고. 배식구 안 잠겼으면 다른 문도 아마 안 잠겼을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 역시 그러면 탈옥한 범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잡혔나? 일단 탈옥 후에 즉시 다게스탄 공화국의 수배자 명단에 올랐고요. 네. 경찰과 군대가 모두 그를 찾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 안 잡혔다. 아직 안 잡혔다는 거예요? 네. 브라질에서 뱃살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슬프다. 네, 그렇죠. 뱃살. 나이트 해야겠다. 그렇죠. 뱃살 있으면 안 되죠. 아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뱃살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브라질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건인데요. 네. 감옥을 탈출하려던 범인이 뱃살 때문에 경찰의 구조를 받아야 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프겠다. 진짜. 진짜 아프겠네요. 근데 여기 배 눌린 거 봐요. 완전히 꼈어요. 피가 봐봐. 피나
티도 나고. 바보. 경찰도 웃고 있네요. 그 뒤에 있는 분. 웃기지 그 상황을 보면. 사건은 이렇습니다. 라파엘 발라독스를 비롯한 3명이 탈옥을 모의하고 벽을 뚫기 시작합니다. 2명은 구멍을 빠져나갔는데 나머지 1명, 라파엘은 벽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무려 112kg의 거구였던 좀 탓인데요. 덮었어야 되는데. 어떡해. 네. 와, 조금 다이어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벽에 갇힌 그 탈옥범을 보고 교도관들은 당혹감과 함께 웃음 참기에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경찰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교도관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자신의 배의 크기 이걸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굴욕적이에요. 네. 어떻게 그 다음에 다시 굳어서 못 돌아다니죠?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됐어요? 먼저 빠져나간 죄수 2명은 라파엘의 구멍을 통과하기까지 좀 기다리긴 했는데 몸이 끼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일단 먼저 몸을 피했죠. 하지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네. 진짜 이거 셋 다 못 났네요. 네, 이거 맞아요. 뭐 밤에 자다가 교도소 안에서 이불킥 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네. 죄 짓고는 못 산다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뭐 속이 좀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 사건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드라마화까지 된 2번이나 탈옥에 성공한 멕시코의 마야광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였나? 재밌는 건 헐리우드 진출을 하려다가 탈옥하고 헐리우드 진출을 하려다가 붙잡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네. 영화에 나오시려고 왜 그랬대요?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 중에 제일 이상하게 진짜. 희귀한 사람. 먼저 우선 이 남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호아킨 구스만이라는 남자는요, 수십 년 동안 마약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을 운영하면서 마약의 국제적 배급, 총기 사용,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나쁜 놈이네요. 그러면은 탈옥을 2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네, 우선 2001년에 첫 번째 구속됐을 때는 정말 교도관들한테 뇌물을 줘서 호화 독방을 사용을 했는데 세탁물 속에 숨어서 탈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다시 수감이 됐을 때 2번째 탈옥을 시도를 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탈옥을 했어요? 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한번 보시죠. 좋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CCTV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CCTV 있는데. 좀 위험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CCTV 달려 있는 그렇죠. 각방도 있어요. 나갔다. 사라졌다. 봐봐요 지금.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문도 안 열렸는데. 가려질 척 갔다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네. 근데 이게 이제 구스만이 사라진 곳에 사람이 한 명 딱 드나들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구멍 아래 높이 1.7m, 폭 70cm에서 80cm 정도의 땅굴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땅굴이 네. 저기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땅굴 스케일이었거든요. 바닥에 정교하게 레일이 레일이요? 깔려 있었고요. 심지어 환풍 시설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흙을 나를 때 사용한 오토바이. 뭐라고요? 오토바이까지. 그렇게 크단 말이야? 뭐 숟가락 파고 아까 벽에 그거는 걔네들은 진짜 이건 너무 스케일이 다르네요. 너무 가난하다. 그거는. 없어 보여. 심지어 정말 땅굴 길이가 1.5km 정도. 그러니까 공사를 하나 한 거죠. 네. 현지 언론은 적어도 4명의 인부가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1년을 작업을 해야 가능한 규모라고 합니다. 세상에. 누가 판 거예요, 그거는? 이게 부하들을 독일로 보내서 3개월 동안 땅굴 파는 기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독일이 대단하죠. 유학 같네, 유학. 이게 대단한 정석이네. 부하들은 무슨 죄예요? 네, 그 멕시코 정부가요, 이 구스만을 잡기 위해서 현상금 6천만 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3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오사마 빈라덴 다음으로 현상금이 높았던 남자기도 했어요. 대박. 그런데 어떻게 잡힌 거예요? 이 구스만이 탈옥 이후에 6개월 동안 아주 꽁꽁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탈옥 스토리가 멋진 영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영화 제작자들이랑 연락을 하다가 체포가 된 거죠. 사람의 욕심이야. 뭐야 이게?
그러면 지금은 다시 교도소에 있어요? 수감하고 있어요? 탈옥 6개월 만에 붙잡혀서 또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기존의 종신형에다가 징역 30년형을 추가됐고 그리고 마약 밀매 등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돈 약 15조 원을 추징하라는 명령까지 받게 됐습니다. 잘 됐다. 역시 권선 잘 됐어요. 야,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죠. 근데 여튼 구스마는 종신형에 또 30년이 이제 추가됐다고 하니까 네. 아주 이제 밖을 못 나올 것 같아서 좀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맞아요. 이래야 좀 법이 무서운 줄 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사건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역대급 스케일의 탈옥범을 만나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레두안 파이드라는 남자입니다. 프랑스에서 악명 높은 무장 강도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과거에도 다른 범죄로 10년을 복역했었고요. 그러다가 2009년에 가석방이 됩니다. 그때 자신의 인생을 뉘우치면서 자서전도 내고 TV쇼에도 출연을 하면서 유명세도 얻었었어요. 아, 뭘 잘했다고 자선전을 내 반성하는 척 하다가 또 범죄를 지르는 케이스 많잖아요. 많죠. 네, 그렇습니다. 죄를 뉘우쳤다던 그가 2010년에 무장 강도질을 하다가 다시 수감이 됩니다. 하지만 2013년입니다. 교도소 철문을 폭약으로 폭파한 뒤에 탈옥을 합니다. 그러다가 6주 만에 붙잡힌 전력도 아, 이 있어요. 사람 왜 이래? 포기하고 어디서 구했대 또. 지금은 다시 교도소에 있어요? 계속 교도소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됐어? 사건은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이게 시작이에요? 어느 날 교도소 상공에 헬기가 한 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면회실에는 무장 괴한들이 등장합니다. 교도소를? 이들은 파이드를 데리고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헬기는 또 이들을 태우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야, 이거 진짜 영화 아닙니까? 진짜 영화. 영화. 당시의 상황에 담긴 영상이 오, 영상 공개됐습니다. 있어. 너무 재밌겠다. 실화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오, 진짜 헬기 소리 교도소 들려요. 내부에서 찍힌 영상이에요, 이게. 교도관들이 막 다급하게 뛰어가죠. 그리고 잠시 후에 상공에는 헬리콥터가 떠오릅니다. 대단한 스케일이네. 이렇게 상공에 헬리콥터가 떠오르니까 사방에서 막 수감자들이 환호성을 터뜨려요. 아니 뭐 스케일이 진짜 남다르네요. 역대급이네. 어마어마한데? 범인들은 인근 항공학교에서 헬기를 빼앗았고 조종사를 위협을 해서 헬기를 몰게 했습니다. 작전에 성공한 다음에는 조종사와 헬기를 버린 뒤에 승용차로 갈아타서 도주를 한 거죠. 와, 대단하다. 범인들이 약간 교도소의 내부 구조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요. 사전에 드론을 이용해서 교도소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다 파악해두고 실제로 그래서 헬기가 내린 곳을 보니까 비행 물체 접근을 막기 위해서 원래 그물망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그 곳만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곳이었다고요. 와. 진짜 치밀하다. 머리가 이 사람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당국은 뭐 프랑스 전역 그리고 인터폴의 수배령을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약 3천여 명을 투입했대요. 이분이 머리를 기른 그 모습. 너무 달라. 파이드는 탈옥 석 달 뒤에 파리 인근 도시에서 자신의 그 탈옥을 도운 그 공범들과 함께 붙잡혔습니다. 결국은 잡혔네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전 세계 기상천외한 탈옥수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옥수들의 99%는 붙잡히거나 경찰의 총에 맞아서 최후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네. 아, 참 안타깝네요. 근데 역시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은 정의의 심판을 달게 받고 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들 죄값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